할 말이 있어서 그댈 기다리다 멍하니 서성이죠. 뭘 모르는 그런 나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어도 자꾸 떨리는 건 설명할 수 없어요. 긴 하루 끝에 지친 어깨를 안아주는 그대의 목소리라는 걸 알까요? 혹시 그대 맘도 나와 같을까요? 말을 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이렇게 다 지나버린 내 어린 시절 그때처럼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혹시 그대 맘도 나와 같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난 세상에서 어느샌가 어른이 되고 더 남은 위로가 내겐 없었죠. 나를 바라보는 그대가 없다면 나와는 그대의 눈에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있을까요? 당신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영원히.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 기억하시죠? 오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요. 56살 강윤성입니다.
경찰은 강윤성이 같은 수법으로 2명을 연속해서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면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주소지를 이동하고도 제대로 등록을 안 해서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수배된 성범죄자가 전국적으로 119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이런 중한 고위험 전과자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2분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IamSunny님, 심은정님, 정말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2분인데 MSG 워너비의 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예. MBC가 만든 MSG 워너비, 자랑스럽습니다. 네. 얼굴 공개된겨 하셨는데 빌리버 TV님이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이 공개됐어요. 예. 네, 이따 본방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라클님이 우리 성 기자님 목은 좀 어떠시냐.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침일 때는 귤이나 오렌지 등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피하시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따뜻한 물 가져왔어요. 네. 이세희님이 멋있는 나비 넥타이 기자님 나와 다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쭌쭈닝님이 날씨가 흐릿흐릿하다고 하시네요. 내일은 푸대 가시네요. 네, 맞아요. 네, 내일 방송의 날이라. 어떻게 아셨죠? 저희가 말했나요? 역시 빨간 날은 다 아십니다. 코코동절님이 콩국수 금액을 입금해줘서 콩국수 얻어먹었다고. 그 무슨 말씀이시죠? 어디서? 러블리 이나님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진짜요? 2분이서 계좌도 공유하시는 사이세요? 제 명찰이 안 보이나요? 네. 좋은 인연 감사하다고. 네. 푸도팬 여러분께서 친하게 지내시니까 좋네요. 신수기님 편도염 심하다고 하셨는데 약 먹고 프리데스크 출석하려고 나왔대요. 감사합니다. 김민호 오빠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수기야 고생 많다. 남단유가 아빠와 딸 컨셉이라고요? 누가 아빠죠? 누가 아빠죠? 남단유. 남다른 뉴스.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요? 네? 약간 바뀌신 것 네? 같은데. 예. 이모와 조카 아니었어요? 예. 네. 마셔님이 저를 심야 뉴스에서 보셨다는데 저 심야 안 나오는데 누굴 보신 거죠? 예. 그런가요? 토요일 아침에 보시면 돼요. 예. 자, 지금 다음 코너를 예. 기다리는 팬들이 성화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기가 이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코너부터 가보시죠. 네. 월드나우 시간입니다. 뉴스웨이터 김정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팬들이 뭐 하냐고 빨리 넘어가라고. 감동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 정도 성하면 솔직히 2주는 너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텀이 길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떻습니까? 일주일. 눈이 막 흔들리네요, 공공이. 저희 그 레스토랑 사장님 제가 또 재간을 얻어야 되는데 요새 좀 힘드셔가지고. 인력난에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2주에 한 번씩 오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네. 그렇죠. 워낙 내용이 또 풍부하고 감사합니다. 좋으시니까. 네. 제가 달인 닮았다고 빌리버 TV님이 다 보모니 형이라고 지금 보모니 형 부르고 네. 있습니다. 네. 빌리버 TV님이 달인이면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병만. 김병만 씨. 병만족. 네. 네. 아니 근데 빌로바 TV님은 잘생기셨다 한 다음에 네. 네 그러네요. 매주 나오셨으면 좋을 텐데 하고 쭌쭈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직속 상관이 노재필 기자님이 아닌가 보죠라고 스카이워드님께서. 체인 오브 커맨더가 노재필 선배는 아니죠. 그렇죠. 직속 상관은 아니고 관계자. 옆집 부대 아저씨. 군대에서 약간 그래요. 같은 중대 아니면 옆 중대 아저씨예요.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등병이지만 옆 중대 병장 보고 이제 아저씨죠 뭐. 진짜 그래요. 예. 네. 원래 군대에서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아저씨죠. 같은 그러니까요. 소속이 아니면. 네. 옆집 중대 아저씨 개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스카이워드님 그 통일국제팀이에요. 통일국제팀장이 직속 상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 김승우 배우님 닮았다고. 1초 김승우. HS 최님께서. 0.1초 아니고 1초.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 네, 느낌 있어요. 많은 천의 얼굴을 제가 갖고 있네. 네. 김병만의 제가 이봉원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러게요. 제- 어디서 잘라야 아니,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욕 먹을 것 같긴 한데 그 독고 형제 닮았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요. 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네네네.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 제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푸터팬님이 직접 맞춰주시는 그러니까요. 걸로. 여기까지. 네. 네. 아프간 뉴스 궁금하다고 음. 강민승님이 오늘 주제는 뭔가요 하셨어요. 네, 그 2주 전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태 다뤘잖아요. 네. 그리고 2주가 흘렀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번에 정리하다가 이거 너무 많아서 정리를 어떻게 하지? 정말 그 고민이 될 정도로 많았는데 대부분은 좀 우울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좀 밝은 뉴스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아이디 미라클님이 성지영 기자의 목 건강을 걱정해 주셨잖아요. 네. 작전명 미라클에 관한 이야기. 네. 기적 같은 이야기. 예. 네. 뭐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 390명이 이제 아프간을 무사히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죠. 이분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그 현지인들과 가족들입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8월 26일에 377명, 다음 날에 13명 합쳐서 390명입니다. 네. 근데 처음에 원래 정부가 발표할 때 391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가 인원을 정정을 했어요. 한 명이 빠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원래 391명이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카불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먼저 도착을 해서 거기서 한번 인원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단에 없던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카불로 돌려보내서 미군의 신병을 인도를 하고 네. 그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390명이 들어오게 됐는데 명단에 있는 사람만 딱 맞춰서 그렇죠. 들어온 거죠. 네네. 네. 외교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당시 혼란스럽고 긴박한 상황에서 한 명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을 즉시 공지하지 못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워낙 난리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카불에서 저기 파키스탄에서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하면서 확인이 돼서 어쨌든 총 390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프랑스는 뭐 한 5명인가가 딸려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탈레반이니 아니니 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감론을박이 워낙 있었잖아요. 정신 없는 네.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도착한 것만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었고 맞아요. 어려움을 네, 겪었었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군 수송기 세대가 카불로 떠났어요. 그때가 8월 23일입니다. 이게 보니까 공군 그 슈퍼 허큘리스로 불리는 C130J가 두 대가 갔고 그다음에 KC330이라고 또 다른 수송기 한 대가 갔어요. 네. 총 세 대가 갔는데 일단 여기에 뭐 우리 의료 인력이라든지 해서 한 70명 정도가 탑승을 했고 이 비행기들이 23일에 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왜 카불로 바로 안 갔느냐? 네.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때 그 아프간 탈레반 애들이 이제 카불을 갑작스럽게 점령을 하면서 현재 아프간 주재 그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일단 철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카타르로 철수를 철수를 했었죠. 했는데 네. 일단 우리 그 현지 조력자 탈출 작전이 시작이 되니까 이분들 중 일부가 8월 22일에 카불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카불 공항에서 거기 미군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올 거고 오면 공항에서 어떤 식으로 탈출을 시킬 거고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해서 들어갔고 근데 그때 보면 이 공항 밖에 한 2만 명 정도가 아프간인들을 포함해서 예. 빠져나가려고 진짜 난리통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데리고 오려고 했던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날 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26명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인원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묘수를 찾았어요. 거기 보면 미군들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버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자력으로 일일이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그 비상연락망을 돌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집결하시면 버스를 타고 들어오십시오. 네. 그래서 버스 6대 나눠 타고 이제 검문소에 왔을 때 이제 미군한테도 그 당시에 그 공항을 미군하고 탈레반군이 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한테도 이제 이 연락이 가서 검문소를 뚫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아까 이제 수송기 3대가 그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중에 2대가 그 카불 공항과 파키스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어 날랐어요. 네. 이 2대는 뭐냐면
혹시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어망이 갖춰진 수송기 2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싣고 저기 파키스탄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아프간까지 한국에서 한 9,000km가 넘거든요. 네. 왕복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그야말로 미라클 같은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그렇죠. 심은정님이 버스는 신의 한 수 하셨고 빌로바 TV님도 효율과 속도의 민족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네. 그 숙취의 피한바지님,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댓글은 보고 있습니다. 연두범마님이 영화로 만드실 분 없나요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영화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건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인터넷 게시판에 캐스팅도 막 떴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캐스팅도 누가 이 역할을 하면 어울리겠다 아. 이런 캐스팅 가상 캐스팅이 막 떴어요 보니까. 우리 김정우 기자는 스토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어떻게 조연이라도 이렇게 또 배우 저는 페이스로. 약간 아프간 현지인 정도, 아프간 현지인 원 정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간 현지 조력자 정도 한국말 좀 하는 아프간인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얼굴 빨개지시죠? 아니 아프간에 오래 지금 계셔서 상상하셨죠? 지금 상상하셨죠 지금? 너무 찰떡 같아서 지금 순간 너무 상상이 막 됐어요. 그때 보면 이제 왜 그 우리 그 부대 쪽에서 따라가신 분이 이제 코리아라고 이렇게 편말을 들면서 네. 모으기 시작했죠. 네. 그때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뒷이야기 중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카타르 설치했는데 야 누가 지금 들어갈 거냐 카불에.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난 애들도 다 컸으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카타르로 무사히 철수를 했는데 다시 카불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되게 저 같으면 되게 좀 주저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가서 무사히 또 데리고 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아까 지금 말한 그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김일흥 공사 참사관인데 네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진행하면 된다 안 된다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 되게 해야 한다만 되게 해야 한다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울컥하기도 하고 네. 이분이 부인과 사별하고 맞아요. 딸만 네. 둘인데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셨더라고요. 나중에 뉴스 보고 딸들이 연락이 왔대요. 이거 아빠냐고. 카불 들어간 거 맞지?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되게. 근데 이제 현지에 두고 온 직원들이 아른거려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약속을 지키게 돼서 되게 좋았다라고 네, 말씀하시기도 네. 해서 맞아요. 어쨌든 관련 리포트가 저희 하나 있거든요. 네.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해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모이기가 힘든 자체가 상황이 되었고요. 아비게이트 두 가지가 이제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낫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그날 저녁 IS의 공항 테러 첩보가 들어와서 작전을 더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참사관이 가장 힘든 순간으로 기억하는 건 협력자들을 태운 버스가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할 때 탈레반이 여행 증명서를 문제 삼으면서 버스 안에서 14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덥고 이제 애들은 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떡하나 막 지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늦게 도착한 동료를 그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다음날 25일 새벽녘에 이제 포사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리는데 14시간 정도를 같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내려오는데 극도로 혼란한 카불 공항에서 보호 임무를 맡았던 공군 특수임무 요원 이모 상사. 신생아 요람을 안전하게 건네받은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서 그 아이 엄마한테 좀 이제 허락을 구한 다음에 베드 덮개를 열었더니 베드 안에 쌍둥이 신생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 딸 아빠거든요. 애기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 중간에 껴안고 있는 사진 저희도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다시 보니까 참 뭉클하고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사진 한 장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삐까번쩍님이 진짜 뉴스보다 이런 후일담이 더 귀가 기울여진다 하셨고 이사나님도 드라마틱한 장면 보고 가슴이 찡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 어떤 자격으로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는 건가요? 일단 390명 모두 충북 진천의 그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고요. 일단 2주간의 격리 기간 거쳐서 코로나 검사도 2번 정도 더 하고요. 이후에 이제 뭐 한국어 등 다양한 적응 교육도 받게 되는데 일단은 그 90일간 머물 수 있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정부는
2년짜리 장기 비자를 다시 발급해 줘서 좀 안정적인 체류를 돕겠다 이런 계획이고 네. 이 아프간 주민들을 특별 기여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돈 외국인들인 만큼 일반 난민보다 더 많은 정착 지원금 등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국내 취업과 학업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현행법상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분들에게 특별기여 외국인들에게 취업 자격 등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입법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진천에 돈줄 내준다고 막 요즘 그래서 거기 그 어. 뭐 쇼핑몰 사이트 거의 뭐 지금 마비될 정도 많은 분들이 또 돈줄 내주시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인접한 지역에 음성도 있대요. 음성에서는 중국 왜 음성? 진천만 사냐고 음성도 좀 사달라고 했어서 지금 같이 이제 농산물 많이 사주시고 네,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탈출하고 사흘 뒤에 그 애비게이트라는 그 곳에 맞아요. 폭탄 테러가 났잖아요. 맞아요. 자살 폭탄 네, 테러가 났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오. 가슴을 약간 쓸어내렸는데 저 소름이 막 그러니까요. 돋았어요. 이게 현지 시간 8월 26일 저녁 6시쯤에 일어난 일인데 그 이슬람 국가 IS가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 13명 포함해서 170여 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1,300여 명. 그러니까 사상자가 1,500명에 육박하는 진짜 큰 인명 피해가 났던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입구에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일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인명 피해가 너무 컸던 거죠. 네. 그때 그 당시 이제 외신 영상들을 보면 거기 이제 중간에 하수로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물이 빨갛게 변했고 그냥 이렇게 예. 시신들이 그냥 다 널려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뭐 검은 비닐 같은 걸로 가려놓은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 네, 경우고 맞아요. 네. 그냥 시신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있던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직후에 IS가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미군의 경계를 모두 뚫고 이제 보안시설 5m 앞까지 접근해서 이제 조끼를 터뜨린 거죠. 네. 그때 이제 미국 정보당국도 IS 아프간 지부 ISK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공언처럼 미국이 바로 이제 공습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날 야근이었거든요. 아. 야근이었는데 이제 일보로 딱 떴던 게 드론 공습했다. 아.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한 명 죽었다. 그리고 네. 뒤에 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련 리포트 잠깐 보고 또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 인근 미군 드론 공습이 있었던 현장의 모습입니다. 땅에는 깊은 웅덩이가 패였고 3륜 자동차는 불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명명된 이번 공격에는 초정밀 닌자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국방부는 테러 기획자 등 2명의 고위급 IS 대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CNN 등 미국 언론은 현지 통신원을 인용해 아이 1명을 포함해 3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마지막이 아니라며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백악관 승인 없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군에 자율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프간 철군 이후에도 대테러 작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하겠다 하고 바로 실행에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대응했어요. 굉장히 빨리 하루 좀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상 바로 네. 대응을 한 건데 백악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규모 군사 작전 아니지만 미국만의 방식으로 보복하겠다. 이제 드론을 이용한 방식이었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테러를 저지른 자들을 지구상에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프간 외곽 지역에 있는 조직원을 제거를 한 거잖아요. 드론 공습을 그렇죠. 통해서. 네.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비록 아프간에서 철군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보망은 건재해. 니네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정밀하게 타격을 했어. 니네 조심해.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경고를 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도 그 첫 번째 폭탄 테러가 있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테러 위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때 이 공습을 할 때 그 사살된 사람이 테러 플래너, 기획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카불 공항 테러를 기획한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향후에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위협을 제거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거기다가 지금 미국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뭔가 좀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배경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미군이 13명 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대통령 책임론은 계속 좀 거세질 것 같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이온선님께서 테러하는 집단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스카이워드님이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에 닌자 미사일로 무장해서 정밀 타격을 위해 핀셋 공격했죠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닌자 미사일이 보니까 이렇게 칼날 같이 이렇게 막 네.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확인된 부분은 아니에요. 뭐냐면 닌자 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이 이제 좀 군사 관계자 혹은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서 했는데 왜 처음에 닌자 미사일 이야기가 왜 처음에 나왔냐면 처음에 미군이 드론 공습으로 1명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차량에는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언론들이 좀 취재를 했겠죠. 아니 차량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1명만 죽지? 만약에 그냥 미사일 공격이었다면 다 죽었을 텐데 그래서 닌자 미사일로 1명만 콕 집어서 사살했겠구나 싶었는데 보니까 그때 2명이 사살되고 1명이 다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닌자 미사일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꼭 닌자 미사일로 딱 1명만 사살을 한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어쨌든 정밀 정밀 타격한 건 맞죠. 확실하다. 네. 네. 미국의 드론 이제 공습 이후에 카불 공항에 로켓포 반격이 맞나요? 그쵸. 로켓포 공격이 또 카불 있었잖아요. 공항을 향해서 로켓포 공격을 5발을 했어요. 예. 물론 나중에 또 이것도 IS가 자기들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이제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을 했다고 했는데 일종의 제가 봤을 때 아이언 돔 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로켓포가 날아오면 요격하는 시스템. 어쨌든 뭐 당시 사상자는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근데 이 로켓포 공격이 언제 일어났냐면 그 미군의 드론 공습이 있고 그 다음 날 이제 미군이 왠지 계속 철군을 하고 있으니까 미군을 향해서 아마 공격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근데 미군이 그때 그 드론 공습하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민간인 사상자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미국 언론들 보도가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가 민간인 주택 근처였고 실제 민간인들도 좀 죽었다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미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상자는 없는 그러니까 민간인 사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그 차량에 다량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2차 폭발로 인한 피해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발 약간 물러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탈레반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IS는 또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테러 조직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저도 처음에 탈레반이랑 IS랑 되게 친한 것 같았는데 왜 IS가 탈레반이 있는 거기를 또 공격을 하지 생각을 했는데 뿌리는 같은데 뒤에 약간 어떤 수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른바 자기들끼리 테러 경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불 공항 테러 때 탈레반 대원들도 한 수십 명 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IS 공격으로 그쵸, 인해서. 네. 탈레반은 뭐냐면 아프간의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국가 건설을 우선시해요. 탈레반은. IS 네, 안정적인 국가 그러니까 건설.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표고 IS는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된다.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막 잔혹한 테러도 해야 되고 물론 탈레반도 잔혹한 테러를 하긴 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악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탈레반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때 네. IS가 욕했어요. 니네가 지금 미국하고 거래하면서 지하드 무장 세력을 배신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카불 공항 테러, 그러니까 IS가 했는데 물론 공격 대상은 미국이긴 하지만 아프간 내 경쟁자인 탈레반까지 노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다tum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안에서도 네, 누가 네. 더 내가 더 극단주의자다. 내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더 자기들끼리는 더 그러니까 정당화된 조직,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더 정당성을 찾는 그런 거죠. 네. 마이크 죽수님이 탈레반은 아프간 로컬, IS는 범이슬람국 제국 지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IS는 아프간 지부가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갈래가 여러 가지로 뻗어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IS는 이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상당 부분을 장악을 했다가 예. 미군하고 이제 나토에 밀려서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미국 등 외신들은 IS라고 안 불러요. ISIS라고 불러요. IS. IS. 그 ISIS인데 이 ISIS가 뭐냐면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게 아이시스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냥 아이시스 너무 기니까 그냥 IS로 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부도 원래 미국 애들은 ISISK라고 불러요. ISISK. 근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ISK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원래 세력이 그렇게 약화됐다가 IS가 여러 나라 진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프간에 진출해서 아까 말씀드린 ISK, IS 호라산이라고도 부르는데 호라산인데 왜 K냐? 네. 이게 KHORASN 그러니까 코라산이 아니고 철자는 K가 앞에 붙었는데 K가 묵음이 되면서 호라산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나지 않는 K가 앞에 K요. 붙어 그렇죠. 있군요. 왜냐하면 영어도 그런 단어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다, I know 할 때 KNOW인데 K 발음이 안 되고 네. 노크 할 때도 KNOCK고.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호라산이 뭐냐면 이란, 중앙아시아, 아프간, 파키스탄을 아우르는 지명인 거예요. 그쪽을 이제 좀 거기서 이제 그렇죠. 뭔가 해보려는 애들이 ISK인데 미군 철수하기 전에는 아프간에서 탈레반하고 이 ISK가 번갈아가면서 테러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IS는 2019년엔 뭐 결혼식장에서도 자살폭탄 테러해서 63명이 죽었고 네네. 작년 11월 카불 대학교에서도 총격 테러 주도해서 20여 명 사망.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군이 지금 떠났잖아요. 그렇죠. 탈레반 정권을 다시 잡았잖아요. 네. ISK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좀 한 자리 해야겠네. 자기들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그때 왜 아프간에서 수감돼 있던 애들이 지금 막 풀려났잖아요. 그쵸. 알카에다, 네. 뭐 IS, 탈레반 애들이 풀려나면서 ISK 애들이 조직을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동지들이 돌아왔구나. 조직 재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ISK 같은 경우는 조직원 규모는 정확하지 않은데 유엔이 대충 추정하기로는 500에서 수천 명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애들인 것 같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네. 약간 경쟁 관계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탈레반과 ISK를 경쟁 관계로 보는 게 굉장히 나이브하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얘네들 지금 혼맥하고 인맥들이 굉장히 섞여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인 듯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고 있는 사실 테러 조직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 관계로 보이면서 서로 뭐 약간 뭐 테러도 하고 하지만 얘네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래봤자 있습니다. 여기 편은 아니고 요 편 안에서 그쵸. 아웅다웅하는 거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는 같은 테러 조직인 거예요. 네. 자기들끼리 싸우고는 있지만. 네. 안 그래도 IS 그 아이시스라 그러니까 아이시스 동절이라며 삼다수는 없냐고 지금 댓글로. 그건 ISIS는 ICIS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철자는 다른 발음은 네. 비슷한데. 거기서 또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른 거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죽스님이 봉원 기자 설명에 빠져들었다고. 삐까뻔쩍님이 어느 언론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호라산의 K를 알려줬다. 야,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저도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니까 ISK인데 K가 왜 호라산이지? 보니까 이제 철자 KHO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묵음이란 걸 알게 됐고. 이 와중에 코코동절님은 봉원이 형 눈썹 문신했냐고. 문신 제가 원래 눈썹이 짙습니다. 예. 네.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 눈썹입니다. 제 눈썹입니다. 예. 네, 표사용님이 같은 테러 조직들끼리 싸움 붙여서 같이 망하면 좀 웃기겠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뭐 네. 이 미군이 사실은 철수 시한을 다시 돌아가자면 산에서 다시 내려오자면 1분 남겨놓고 철수를 완료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 시간 밤 11시 59분에 마지막 수송기가 떴죠. 그래서 이제 사실 2001년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거의 딱 만 20년 거의 채우고 이제 막을 내렸는데 관련 리포트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카불공항. 미군 수송기 한 대가 활주로를 떠나 상공으로 날아오르자 총소리와 함께 밤하늘에 폭죽이 터집니다.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이륙하자 탈레반이 축포를 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20년간의 아프간 주둔을 끝냈다고 선언했고 미국 국방부도 철군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I'm here to announce the completion of our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end of the military mission to evacuate American citizens, third country nationals, and vulnerable Afghans. 수송기에 탑승하는 마지막 미군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주간 진행된 대피 작전으로
12만 3천 명이 아프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 100여 명과 아프간 조력자의 대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 철수로 대피 작업이 한층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no illusion that any of this will be easy or rapid. This will be an entirely different phase from the evacuation that just concluded. 미군이 떠난 카불 공항은 탈레반 대원들이 곧바로 장악했습니다.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찾은 탈레반은 아프간이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선언했습니다. UN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주도한 결의안을 통해 탈레반에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후에도 출국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철수 결정으로 혼란이 벌어진 거라며 기권했습니다. 네, 삐까뻔쩍님이 미군이 떠난 후 남은 것은 무엇인가? 탈레반이 무기 득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하신 말씀이신지요? 진짜로 무기를 많이 버리고 갔는데 탈레반이 이걸 가져갔다면서요, 다. 일단 화면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네. 할게요. 예. 좀 헬기한데 보이죠? 저게 지금 미국산 헬기 블랙호크인데 오,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려 있잖아요. 긴 줄에 대롱대롱 네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아프간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탈레반이 아프간에 남아있던 미국 무기들 활용법을 익혀서 이제는 하늘까지 날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무기로 무장한 애들이 새를 과시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근데 탈레반이 이제 뭐 블랙호크 헬기뿐만 아니라 미군 그리고 아프간 정부군도 이제 달아나면서 버린 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장갑차, 수송기, 뭐 헬리콥터 등을 다량 지금 노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도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20년간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그 100조 원, 우리 돈으로 100조 원 상당의 군사 자산이 탈레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보면 그 최근에 그 군사 퍼레이드도 했어요. 남겨놓은 그렇죠. 무기 네, 갖고 맞아요. 하는데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군은 이제 그 헬기나 이런 거 남겨놓고 갈 때 설마 애들이 이 조종법까지 알겠어? 그랬더니 아프간 정부군들 중에 이제 이거 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장비들을 그쵸. 같이 운영했던 애들이 아마 매수됐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부 무기들 뭐 시간이 오래되거나 그 부품 교환이 안 돼서 다 못 쓰더라도 이거를 해외에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테러 좀 하는 국가들에 왜냐하면 이게 소총도 엄청나게 지금 많고 이런 것들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테러 조직들의 손에 미국산 무기가 넘어가게 돼서 도리어 그게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금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게요. 안 그래도 무기를 죽죽 파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아프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신 것처럼 그 아프간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대피시키는 게 뭐 급선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2만 3천 명이 빠져나왔거든요. 미국인들을 포함해서. 근데 아직도 미국인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남아 있고요. 다른 나라도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국민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카불 공항이 민항기가 못 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탈레반은 민항기가 좀 정상화되고 나면 뭐 외국인들이나 그 합법적인 문서를 갖고 있는 아프간인들은 탈출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 그 이야기가 지켜질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아프간 국민들의 앞날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탈레반이 자기들이 정상 국가를 이제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했지만 뭐 실제로 지금 폭력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의 인권, 그러니까 여성들을 포함한 인권 탄압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도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물가 폭등하고 실업자 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미국에 있는 아프간 내 금융 자산을 동결을 했고요. 달러 송금도 금지시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나우 근 한 달에 걸쳐서 김정은 기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20년간 지속된 그 전쟁이 끝났어도 이제부터 또 시작인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또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다른 의미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시트 산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컷이 좀 나왔어요. 네. 시간을 점점 많이 좀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그 피터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좀 고조되고 있었죠. 아 그래도 주 1회 가자 하면서 지금 반응이 좋아요. 주 1회 모시면 좋은데 김정원 기자가 워낙 또 일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체인 오브 코맨더 그분께서 안 놔주셔가지고 네, 순니님이 살 빠졌대요. 진짜요? 지금 저녁을 못 먹고 있어요 요새. 왜요? 입맛이 없어요. 집에 가서 저도 처음 느끼는 건데 그렇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빨리 갈게요. 확진자가 1,438명. 어제보다 6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일도 한 1,8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사나이 뚝배기님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안 먹었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자 오늘 그리고 그 정부가 오늘 매일매일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은 그 뭡니까 부작용, 백신 부작용에 관련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분들이 생리불순하고 그다음에 뭐 좀 하열 뭐 이런 것들 부정출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아직 인과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뭐 스트레스나 피로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아직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백혈병 진단받은 분도 있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로 백혈병에 걸리는 거는 몇 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연관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사실 최소화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는 불안감은 좀 피해야죠. 자, 그다음 오늘 이 뉴스가 완전히 그 오후 내내 그냥 뭐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그 윤석열 검찰이 김웅을 통해서 청부 고발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제가 자막 하나 빼먹었는데 의혹이라고. 의혹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윤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재직 시절에 그 최측근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후보 측에다가 이제 고발장을 준 거죠. 근데 고발인은 비워져 있고 피고발인들은 적혀 있어요. 누구를 고발하라고 다 적어놓고 혐의 이런 부분들 다 적어서 보통은 고발장이 접수돼야 수사를 하는 건데 수사할 때에서 요렇게 적어서 접수를 시켜라라고 아예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건데 그 피고발인이 누구냐면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다음에 최강욱 현 의원이죠. 그리고 황희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 당시에는 둘 다 후보였죠. 그리고 MBC 기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요. 저희 프리데스크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후배들이 또 들어가 있고 뭐 뉴스타파 취진 들어가 있는데 이 기자들의 공통점은 그 윤 전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고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뉴스버스에서 뭐 추가 보도를 더 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윤 총장은 이걸 몰랐을까 뭐 하는 의문이 들고 있는 건데 뭐 당장 뭐 반응은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무근이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허위 사실이다. 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기사고 이게 좀이라도 만약에 뭐 어떤 지시라든지 뭐 그런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에서 나온 거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진짜 있죠. 확실히 엄청난 사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정치권을 한번 뭐 제가 보기에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막 뒤흔들 것 같아요. 대선판 자체를. 자, 그다음에 저희 단독 기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땡땡땡이라고 표현했는데 9월 모의고사가 어제 9월 1일 날 있었어요. 고3들하고 이제 재수생, N수생들.
땡땡땡은 제가 차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 얘기해 주시는데 문제지가 땡땡땡. 예. 문제지가 땡땡땡. 네. 아, 네. 이런 퀴즈인가요? 과연 이런 본방에서 일이 확인하시라. 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 그래요? 어떤 그런 상당히 기사입니다. 이상해, 네. 일이. 예. 자, 저희 또 제보는 MBC 기사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항공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굉장히 집단 성희롱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성희롱을 한 건데 네. 뭐 보면은 약간 거의 뭐 이거는 뭐 성희롱이 아니고 거의 범죄 모의라고 할 정도 수준의 어떤 수위 높은 어떤 발언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일단 가해자랑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한테 학교 오지 말라고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거는 무한질주의 속사정이라는 건데 요새 그 배달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배달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배달 기사들의 어떤 그 오토바이 타신 분들의 그 무법 질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30분을 딱 취재했는데 1분에 한 번꼴로 어떤 그걸 위반을 하는 거예요. 교통 법규를. 1분에 한 번. 예. 근데 그분들의 항변도 있어요. 좀만 늦으면 업주나 뭐 이런 손님들이 너무 항의를 뭐 세게 하시니까 저희 시간에 어떤 촌각을 다투는 그런 그분들의 어떤 일이죠. 과연 우리가 이런 분들의 어떤 무법 질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배달 기사들에게만 과연 물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물음도 한번 던지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큐시트가 굉장히 꽉 차 있네요. 단단하고. 이사라님께서 오늘 뭐 머리 때문에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저희가 방송의 날인데 저희 스태프분들도 쉬셔야 돼서 뭐 저희도 좀 내일은 방송을 안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정상적으로 내일 방송됩니다. 뉴스데스크는 오해하지 정상적으로 마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뵙겠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